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우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주택건설이 기록적인 이주자 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시의회들의 더 많은 토지를 재구역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숍은 뉴질랜드 도시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정책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집을 구입하는 것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손이 닿지 않는 일이며 시의회들은 도시 가장자리와 중앙교회 내부 모두에서 가능한 한 많은 토지를 재구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의회들의 제한적인 구역 지정 규정을 초래한 정치 경제 문제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인프라 자금 조달 방법들과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입니다.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구역 지정 및 규제와 인프라 자금 조달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택 3요소라고 부른다며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영역 모두에서 진전을 이루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BNZ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전염병 이후에 인구 붐을 따라잡을 만큼 충분한 주택이 건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스태티스틱스 NZ에 따르면 뉴질랜드 인구는 2023년에 14만 5,100명, 즉 2.8% 증가했습니다. 추정 순 이주로 도착 이주자에서 출발 이주자를 뺀 숫자가 12만 6천 명을 차지합니다. 에리카 스탠포드 이민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저숙련 취업비자를 단속하고 향후 정책 설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장기 인구 계획을 고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NZ의 수석 경제학자인 마이크 존스는 뉴질랜드가 기록적인 인구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6월 말 회계연도까지 최대 5만 채의 주거용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택 수가 충족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실제로 건설될 주택 수는 약 3만 5천 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존스는 이러한 추정치 오차 범위가 엄청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건설이 수요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불일치가 가장 큰 지역은 베이 오브 플랜티와 오타고, 와이카토와 오클랜드, 사우스랜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는 평균보다 높은 인구 증가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증가세는 아니었습니다. 오클랜드는 지속적인 기간 동안 강력한 건물수를 유지했고 존스는 이것이 캔터베리와 함께 주요 차이점이 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설과 내각 보고서에서 비숍 주택부 장관은 뉴질랜드가 OECD에서 가장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주택 시장들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주택 구매 가격은 2003년 이후 230% 상승한 반면 중위 가계소득은 11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임대 가구의 거의 절반이 가처분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했는데 이는 1988년에 19%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 가격은 토지 가치를 부풀리는 인위적 공급 제약을 초래하는 제한적인 구역 설정으로 인해 비쌌습니다. 비숍은 내각에 나의 목표는 시의회들이 도시주택 시장의 개발을 위한 토지를 넘쳐나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중밀도 주거 기준 MDRS를 의회 선택사항으로 만들어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30년간의 주택 성장을 위해 즉시 토지를 구역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내각 결정은 다음 달 말까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3가지 주택 정책의 다른 요소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아난가 오 아오테아로아에서 무료 비즈니스 과정 서티피케이트 인 머니 매니지먼트를 배워보세요. 한국어 문의는 027-612-1297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스픽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허브가 6월에 문을 닫습니다.
뉴스허브 직원들은 미디어 회사가 6월 30일부터 뉴스룸 운영을 폐쇄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스허브는 이든과 러시, HG, TV 및 브라보를 소유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거대 기업인 워너브로더스 디스커버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수요일 오전 11시 뉴스허브에서 회의에 소집됐으며 그곳에서 워너브로더스가 시청료 무료 방송 사업의 구조 조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워너브로더스 디스커버리는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 ANZ 시청료 무료 방송 사업의 리모델링 및 구조 조정 제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제임스 기븐스 사장은 이번 조치가 뉴질랜드와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의 결과이며 경제 침체의 영향은 심각했다면서 제안된 새 모델은 3Now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주도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너브로더스 디스커버리 ANZ 수석 부사장 네트워크 책임자 글렌 카이는 회사가 비용 절감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한다면서 그는 이제 더 많은 비용 절감을 대대적인 변화를 제안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것이 우리가 뉴스룸 폐쇄를 제안하는 이유이며 이는 6월 30일부터 뉴스허브 홈페이지를 포함한 모든 뉴스 제작을 중단한다는 의미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는 뉴스허브의 폐쇄를 뉴질랜드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재앙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영 TV NZ가 유일한 텔레비전 뉴스 방송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총리는 수요일 정부 개입 가능성은 낮다고 확인했습니다. 뉴스허브의 폐쇄로 인해 TV NZ는 매체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것이 언론과 민주주의 국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현실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해 뉴스와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뉴질랜드는 다양한 언론의 목소리가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는 이를 완전한 재앙이라고 불렀습니다. 피터스는 솔직히 300여 명의 직원과 그 배우자, 그 가족들에게 이것은 절대적인 재앙이며 또한 이 나라 민주주의에도 재앙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언론의 가장 큰 비판가라고 할 수 있는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언론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피터스는 모든 민주주의와 자유사회의 중요한 부분은 언론과 독립된 국가이며 나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의 12월 분기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4.7%로 2022년 최고치인 7.3%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중앙은행의 목표인 1%에서 3%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2021년 말부터 기준금리에 5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추가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 리얼 이스테이트 인스티튜트 오브 뉴질랜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모기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주택 중간 가격은 2021년 11월 최고치인 92만 5천 달러에서 올해 1월 76만 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존 키는 주택시장에 대한 자신의 예측을 밝혔습니다. 화요일 ANZ 이사회에서 사임한 뒤 전 총리는 주택 가격이 향후 10년 안에 2배로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주와 비용 상승, 급여 인상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AM쇼에서의 인터뷰에서 존 키는 내년부터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총리는 인플레이션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존은 이자율이 높은 시기에도 주택 가격이 향후 10년 안에 여전히 잠재적으로 2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작은 나라이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순이주가 대부분 긍정적이어서 수요가 증가하며 일반 비용도 계속 증가해 주택 가격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의 발언은 국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분석가들은 소비자 물가 기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플레이션은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금연 세대를 만들 수 있었던 법안이
의회에서 급하게 폐지됐습니다. 금연 수정안은 수요일 밤 자정 직전에 통과됐습니다. 노동당 대표인 크리스 힙킨스는 이 변화가 뉴질랜드에서 사람을 죽이고 흡연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열띤 연설을 펼쳤고 정부는 자신의 접근 방식으로 흡연율을 계속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매장 수를 6,000개에서 600개로 줄였습니다. 담배에서 니코틴의 95%를 제거했습니다. 케이시 코스텔로 보건부 장관은 이 법안을 옹호하면서 법이 제안한 모든 조치가 아직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흡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조치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뉴질랜드는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흡연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곳 중 일부였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던 실용적인 도구와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싶다며 이는 규제 체제로 돌아가서 이를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케이시 코스텔로는 노동당의 접근 방식은 금지에 초점을 맞춘 검증되지 않은 체제였으며 정부는 대신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검증된 접근 방식을 허용하는 담배 규제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 스타프, 인터스tat, 코닷, 엔젯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4원 2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2원 3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6원 06전입니다.